3월 1일 3.1절 102주년 3.1절에는 주요 연사들과 많이 함께할 것이고 또 영상과 또 퍼포먼스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번 3.1절에는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세력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힘 이들은 겉으로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한통속이고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가 정권 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겉으로는 문재인 세력을 비판하고 또 문재인 세력의 이적 상황을 막는 척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세력의 공산 독재 추진에 부역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국민의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번 3.1절에 위장 보수 세력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는 가혹하리만큼 채찍을 들어야 되고 더 이상 국민의힘에 우리가 기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 정당인 양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보수 우파인 양 국민의힘을 생각하냐면은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문재인 세력들의 대한민국 공산 독재 이 추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관성에 의해서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구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더 큰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하지 않고 일소하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대한민국은 망국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세력들은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삼성을 중국 공산당에게 상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을 저들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바로 상법입니다. 그 상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현 정부가 기업의 감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해서 3%밖에 인정을 안 하는 3%만 인정해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약 2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 감사를 선임할 때 3%만 의결권을 보장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감사를 쥐락펴락해서 또 자기들의 특수관계인들을 갖다가 감사로 선임하게 된 겁니다. 감사라고 한다면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모든 비밀을 모두 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간첩이나 스파이가
한국인을 유장해서 또 한국인이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스파이가 삼성의 감사로 선임돼서 삼성의 중요한 영업비밀 또는 반도체 관련 기밀들을 다 뒤로 빼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기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사업 의지를 꺾기 위해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바로 기업가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기업가가 살인죄로 또는 살인 미수죄로 결국 구속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인민위원회법을 현재 이들은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대한민국이 현재 적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들이 대한민국 공산 독재 그 추진에 한 통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세력들이 공산 독재 세력이다. 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적 세력이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대각성입니다. 국민의 대각성에 기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궐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입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단결하고 단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강용석 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김세희 대표께서 오셨군요. 들어오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자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압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북한 법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원자력 발전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부정, 부패, 탄압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수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의 적화를 먹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오늘 지난 4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국민들의 성원 그리고 여러 후보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전부 107건의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오늘 이현주 후보 지역구인 부산 남구에 대해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경욱 의원 지역인 인천 연수에 대해서는 3차례 정도 재판이 있었는데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법상 6개월 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1심, 2심, 3심이 아니라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5월 초에 제기됐던 소송들에 대해서 6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 9개월이 됐는데
한 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 건, 첫 건이 첫 재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재판을 그냥 질질 끌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희 변호인단은 어떻게 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나 이번 그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또다시 부정선거를 기획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선거 이전에 조속하게 재검표 기일을 잡아서 재검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벌써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사전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전선거의 그 선거 나흘 전에 치러진 4월 15일이 선거였는데 4월 10일과 11일 날 치러진 사전선거에서 관내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전선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숫자의 조작, 그리고 실제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한 것처럼 만들든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숫자의 조작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선관위가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2020년 4월 15일 선거 결과가 바로 부정선거임을 그냥 단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 단 나흘 차이로 사전선거에서는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본선거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통합당을 찍어서 결과가 바뀐 지역이 전부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국민들이 며칠 차이로 작년 2020년 4월 11일과 4월 15일 사이 단 4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사전선거에서는 일방적으로 63대 36이라는 숫자,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의 비율로 63%가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36%만 미래통합당을 찍었던 국민들이 단 나흘 만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는 51대 49였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40개 지역이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 때문에 결과가 뒤집어진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사전 투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124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었어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작년에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줬는데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작년에 60석도 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나온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재검표를 통해서, 수개표를 통해서, 저희는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작년의 개표 결과가 전자개표기나 중앙선관위의 서버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그 컴퓨터를 조작하는 형식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수개표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도 이라크를 위시해서 볼리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한국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권이 뒤집어졌고, 심지어는 올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이유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조작된 선거다 라고 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매년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지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사전선거, 또 우편투표, 뭐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지난 미국 대선도 수많은 표들이 도둑 맞았다라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미국도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수백 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정선거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무조건 재검표기를 이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이전에 잡아서 재검표를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표를 도둑질 해갔는지 밝혀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법정에서 변론으로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